관절염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97.7%에 가까운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천포 서울병원에서 여러분들의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연골이 단련 질환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관절염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골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활액막이나 염증성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고, 실제 치료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연골은 이제 여기 보실 때 저기 파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골이 되겠고, 이제 물렁뼈입니다. 물렁뼈가 되겠고, 우선적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얼음의 10배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잘 찢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성질을 갖기 위해서 물을 스펀지처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연골은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혈액이 직접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오면은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무릎을 치료할 때 수술과 시술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 절개가 큰, 예를 들어 휜다리 교정을 하는 수술이라던가 인공관절 수술, 이런 거를 보통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술이라고 하면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을 다듬거나 새로 재생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관절경도 수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입원해서 마취도 해야 되고 절개도 작지만 어느 정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시술에 가까운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들어갈까요? 보통 처음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보고요. 엑스레이 검사로 판독할 수 있는 관절염의 기수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기에서 2기, 약간 관절염 초중기까지 환자들한테는 증상을 보고 그거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합니다. 주사 치료제는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 제제가 있겠고, DNA 주사, 재생 주사라고도 흔히 부르고 PDRN 주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주사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성을 합한 콘주라리는 주사가 이제 얼마 전에 보험이 돼서 비교적 싼 가격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주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연골의 일시적인 코팅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콜라겐 주사가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사 치료를 환자에 맞게 사용을 했는데도 뭐 이렇게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혹시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연골의 병변이나 연골판이나 여러 조직에 병변이 있지 않은지 정밀 검사를 먼저 봐야겠고요. 그렇게 이제 검사를 봤을 때 그 연골이 뭐 50% 가까이 닳아 있거나 심하게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연골 재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골수 자국술이 있겠고요.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고도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가 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치료가 한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무조건 우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연령에 어떤 크기에 얼마나 활동성을 가진 분이냐에 따라서 적당한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치료가 시간 순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각기 나이와 그리고 병변의 크기 그리고 활동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던 이제 골수 자국 치료라든가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는
초자 연골, 좋은 성질을 가진 유리 연골을 만든다기보다 섬유 연골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연골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골수 자극술, 미세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지나면 만들어 놓은 이제 연골이 이제 부서지거나 해서 이제 아주 작은 병변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만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들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나이가 많으면은 시행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고, 실제로 보험에서 나와 있는 이제 적응증도 이제 그 나이대에 맞고 그거에 맞는 활동성을 가진 환자들에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는 보통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곳이 이제 우리 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타인의 몸에서 이제 추출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치료가 지금 다 돼 있고요. 본인의 몸에서 추출하는 경우는 이제 엉덩이뼈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선택적으로 분리를 해서 중간에 거기에 도포를 해주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에 이제 제대열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신생아가 태어난 다음에 탯줄에서 이제 추출한 혈액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이런 이제 치료에 쓰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본인 몸에서 추출한 것은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줄기세포 자체의 개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활동성도 낮기 때문에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겠고요. 제대열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좋은 분화 능력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치료에 비해서 초자 연골, 그러니까 원래의 연골과 가장 가까운 성상의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예후가 약 97.7%에 가까운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기존 치료가 대략 한 7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 이상 좋은 효과를 보이고, 그 생성된 연골조차도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가까운 연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연골 세포만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환경, 활액막이나 뼈, 그리고 여러 그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는 그런 효소들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줄기세포 치료는 단순히 연골만을 재생하는 치료가 아니고 주변 조직, 그러니까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치료라고 보시는 게 더 옳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아주 심한 관절염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뼈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공관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휜다리 병현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변형을 교정을 할 수 있으면은 꼭 교정을 한 다음에 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교정이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은 이 치료를 하더라도 다리가 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연골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치료를 할 수 없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추천받은 환자분들 중에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분들도 있을까요? 이 인공관절 수술을 추천받는 경우가 원래는 관절염 4기에만 이제 추천을 받긴 하는데, 실제로는 4기 가기 직전 단계, 그러니까 연골이 완전히 닳지는 않았고 뼈가 완전히 붙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경우에도 다른 치료를 여러 번 해봤지만 호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추천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로 본인의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 후에 재활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3개월까지를 이제 집중적인 재활치료 기간으로 보고요. 3개월까지 목발을 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목발을 정말 열심히 짚어야 되는 기간은 3주까지고요. 보통 자기 몸무게 한 4분의 1 정도까지 이제 짚는 거를 권유드리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없는 부위에서 자기 체중을 부하를 해서 목발을 짚되 걷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히려 이런 체중 부하가 꼭 필요한 것이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한 다음에 이러한 체중의 자극이 있어야 더 이렇게 연골이 더 잘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굽히는 운동도 바로 시작을 해주고요. 치료도
이 수술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 의료진의 말씀에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꼭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치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치료 저 치료 받아봤는데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다든가 아니면 주사치료밖에 계속 받고 있었는데 호전이 없다거나 하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가 많이 발전돼 있고 본인이 이런 치료로 나아질 수 있지는 않은지 꼭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